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 신문 보겠습니다. 23일부터 달라진 얘기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로금리 공습, 유럽선 예금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1억 원을 정기 예금으로 맡기면 1.25%로 1년의 이자가 125만원. 근데 유럽서는 예금이 사라졌잖아요. 스웨덴은 10만원. 그리고 일본은 만원. 1억 원을 은행에 1년 맡기면 우리나라는 125만원, 스웨덴은 10만원, 일본은 만원. 그래서 한국 기준금리도 0%대 진입 눈앞, 투자는 안 늘고 자산 거품 키워.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제 0%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1억 맡기면 지금 125만원 나왔는데 이것 또한 일본처럼 0%대가 되면 만원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그 대안은 우리가 부동산 하나라는 게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죠? 다들 부동산만 보니까 또 다른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마이너스 금리의 덫이라는 컬럼이 있더라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경계하면서 던진 경고다. 마이너스 금리는 20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덴마크, 스위스, 유럽, 일본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했죠. 그 스웨덴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2015년도 4.4. 근데 올해는 1.2. 같은 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했더니 집값만 매년 10% 올랐대요. 아까 기사 보셨겠지만 예금 이자가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은 부동산만 바라보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유럽에서 어느 정도는 검증됐다. 부동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겠죠. 그죠? 결국 스웨덴 중앙은행이 지난주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올렸대요. 왜?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가계 부채가 폭등하면서 부작용이 계속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1.25%로 5년째 1%대 초저금리 상태인데 앞으로 금리를 너무 급하게 내리게 되면 부동산 폭등만 조장한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의 덫.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이유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인데 또 소비나 이런 거는 덜 하게 되고 부동산만 바라보더라는 거죠. 대출 내서.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가 월요일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AI 시대가 일자리 창출 서둘러야. 지금 전 세계가 AI 광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저는 와닿는 게 사법부 또한 AI 사법부로 변신해야 한다. AI 판사를 도입하면 판례 데이터 분석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되며 일자리까지 생긴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는 AI 산업이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가까이 온 게 초저금리 그리고 AI 뭐 요 두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인데요. 여기 기사에서는 전 세계가 현금이 사라진다. 현금이 사라지는 스웨덴 지폐 바뀐 것조차도 모른다. 지금 상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적이 5년도 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 자체를 안 가지고 다니고 전자결제로 바뀐다. 이게 지금 스웨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뭐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일본이라는 거예요. 국내 총 생산 대비 현금 비중은 일본이 18%, 유럽이 10%, 미국이 7%, 덴마크가 3%, 스웨덴은 1%, 노르웨이는 1%.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펜하겐 버스커 길거리 악사가 연주를 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웹 송금 번호가 적혀 있대요. 국민 83%가 페이로 결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현금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현금이 사라지면 결제 대행하시는 누군가가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결제 대행 업체. 우리가 이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결제하면 그걸 대신해서 그 업체에 송금해 주는 업체가 있죠.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또 공부해 보면 매출이 계속 느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 벌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현금이 없어지면 누가 돈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그 딥 러닝 레볼루션 한국어판 출간한 그 미국의 교수가 있는데 차등장으로 마차가 사라졌듯 AI 모르는 의사들 설 자리 잃을 것이다. 차가 등장하면서 마차가 사라졌다. AI가 등장하면서 전문 직종들 아까 얘기했던 뭐 판사, 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AI 시대가 옴으로써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그 제가 지금 읽고 있는 AI 관련된 책에서 에이트라는 이시성 작가의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그 자산 운영하는 사람 600명 중에 AI를 도입하니까 598명을 그만두게 했대요. 600명이 하는 일을 AI를 도입함으로써 600명이 필요 없어진 거죠. 598명 자체가.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자산 운영 회사이냐 AI 회사이냐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죠? 앞으로 정말 편한 세상이 오겠지만 내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뭐 저금리, 그 다음 현금이 없어진다, 그 다음 AI 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마트 같은 큰 마트가 필요 없다, 클릭만 하면 이제는 신선 제품이 집 앞에 배송된다, 뭐 이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누군가는 기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보고 싶어서 오늘도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시간 내서 신문을 이렇게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포인트를 주는 기사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의 물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났네요.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어제 이야기부터 잠깐 할까요? 어제도 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출근했더니 신문이 왔었는데 12월 25일은 이런 기사가 떠올라요. 어제 제가 읽었던 책이 에이트라는 인공지능 관련된 이지성 작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첫 기사는 요런 기사예요. 지난 10년간 4200% 오른 넷플릭스, 앞으로 10년 대박 낼 미국 주식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년 전인 2010년 1월 넷플릭스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10년이 지금 얼마냐? 42만 810달러. 10년 상승률은 42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 한 번씩 보나요? 저도 미드에 빠지면 이게 막 하루에 막 한 5시간씩도 보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구독을 신청을 하죠. 월 결제를 하면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제 미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4200%가 성장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성장할 회사들이 어디일까? 미국에서 CNBC가 뽑은 향후 10년 기대주는 몇 가지 있어요. 다 모르는 기업이에요. 다 모르는 기업인데 넥스트라 에너지, 리프트, 브로드컴 다 모르는 회사여서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회사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버는 어떨까 이랬는데 이제 우버는 대표가 사임했죠. 주식도 다 팔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업 순위 쥐락펴락하는 신기술, AI가 일자리 20억 개 빼앗을 판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대요. 진짜 그런 것 같고 우리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길도 찾을 수 있고 서울에 갈 때는 기차표도 끊을 수 있고 몇 시에 택시가 내 앞에 오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없어져도 그 산업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넷플릭스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은행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면 은행을 통해서 매달 결제가 되죠. 그 월급이 은행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카드값도 지급되고 보험료도 빠지고 관리비도 빠지고 뭐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은행은 예전처럼 임대료를 많이 낼 필요 없다. 왜? 1층에 있는 은행들이 다들 없어지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은행을 안 쓰느냐? 쓰죠. 그러면 은행 대안으로 우리가 돈을 두는 곳이 있느냐? 부동산입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 또한 은행에서 대출 내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위치의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뭐 두 번째, 은행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직원들도 많이 필요가 없어졌다. 전부 다 은행 갈 일이 없죠. 월말 가면 이제 은행에 막 이렇게 뭐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 전부 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버는 돈은 똑같은데 임대료가 줄어들었다. 고정비인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그런다고 우리가 은행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만 봐도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누군가는 돈이 벌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은행이지만 저는 요번에 이제 여행하면서 하나 투어 어플도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디에 하나 투어에서 여행을 간다 하면 어느 대리점을 지정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CG 이마트점 이렇게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대리점으로 넘겨주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서 본사에서 관리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바뀌게 된 것이고 뭐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이렉트로 다들 하시죠. 이렇게 산업 자체가 바뀌면서 대기업은 더 많은 돈들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했을 때 가장 돈 버는 회사가 누구일까? 그 회사랑 동업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제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오늘 얘기는 은행 얘기 또 들어갑니다. 내년 진짜 위기 온다. 허리띠 졸라맨 은행들. 점포 89곳 문 닫는 5대 은행. 비용 절감 효율화로 위기 대응. 성장세 둔화 점포 위주로 통폐합. 성장하지 않는 점포들은 굳이 필요 없다 이거죠. 임대료도 내기 싫고 그 다음 직원들 급여도 주기 싫다. 웬만하면 불편하더라도 온라인 써라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점점 1층에서 사라져 갑니다. 목 좋은 사거리 코너는 은행 몫이었는데
사거리 코너에 가면 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다 스타벅스 커피숍이고, 그죠? 2층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짠테크 열풍의 카뱅 저금통 인기. 출시 13일 만에 100만 명 가입. 그러니까 이제 동전 같은 걸 저희가 받는 게 싫잖아요. 이제 이게 카뱅 저금통으로 동전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동전도 사실은 받는 게 싫으니까 카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은행도 바뀌는데 은행의 경쟁사인 인터넷 은행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의 테라 얘기입니다. 술시장판 바꾼 테슬라, 모든 식품은 배달로 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트 진로가 9년 만에 서력, 이제 계속 카스, 오비맥주에 밀렸었는데, 테라가 나오면서 주류시장에서는 테라가 톱스타가 됐다. 출시를 3월 21일 날 했는데, 3개월 만에 1억 병, 12월 20일까지 3억 3천만 병 팔렸대요. 그러니까 2만원 하던 하이트 진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3만원 갔다가 2만 8천원 정도 합니다. 수익률이 40%죠. 우리는 테라 맥주를 마셨을 뿐인데 누군가는 돈 벌고 있죠. 우리가 은행을 안 가면 누군가는 돈 벌겠죠. 그죠? 은행을 안 가면 임대료를 안 내도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줄 필요 없죠. 그런데 나는 은행을 쓰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가 돈 벌까? 주식 공부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원래도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가 이제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2020년대가 시작이 되죠. 2020년. 2010년대를 주도했던 전 세계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있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그 다음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이렇게가 네 분이 전 세계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이제 선정이 됐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아마존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기 시작하고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었고 마윈의 알리바바가 진짜 전 세계 유통을 뒤흔드는 2010년도 주도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2020년도는 어떻게 될까? 제가 최근 계속 얘기했던 AI라든지, 그 다음 인터넷, 우리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있는 여기 중에 과연 누가 돈을 벌고 누구랑 동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되돌아보는 어떤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은 폰으로 의사와 상담, 복약 지도 조언까지 받는데 한국에서는 모두 불법이래요. 예. 그래서 규제에 막혀서 네이버는 결국 일본에서 원격 의료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계속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있는 진료를 제외한 약을 택배받거나 그냥 전화로 진료받는 것 자체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이 규제가 풀리면서 라인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카카오가 네이버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데 라인 가입자 수가 8,200만 명, 일본 인구가 1억이면 8,20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시장이 2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 의사가 28만 명, 약사가 16만 명이 라인 가입자다 보니까 진료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상담해드리는 건 2만 원, 그리고 48시간 안에 상담하면 만 원의 진료비를 받으면서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의사 반대의 원격 의료 시범 사업만 20년째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새로운 먹거리라고 하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지금 우리나라도 원격 의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외국에서도 아마 넷플릭스 같이 들어오게 되는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새로운 책들을 조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열심히 몸으로 돈 벌다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후회하는 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아껴 쓰고, 하지만 세상은 바뀌어서 대기업들은 더 많은 부를 이루고 있었죠. 나이가 먹고 이제는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뒤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사는 게 진짜 좋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미래 그리고 모든 경제, 모든 돈은 신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신문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종이로 있는 신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은 큰 제목 위주로 읽으면은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이렇게 큰 제목 위주로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서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나 좀 좋은 얘기들은 큰 글자로 표시될 수도 있고 작은 글자로도 표시될 수 있는데, 제가 매일 이렇게 신문을 읽어드리면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신문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정보를 주는데 우리는 저 내용 알고 있는데 하고 지나가 버리죠. 사실 거기에 큰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몰라보면 사실 또 뒤돌아보면 10년 후에는 또 생각할 거예요. 2020년도에 내가 그걸 알았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내가 갖지 못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읽습니다. 저는 많이 상상하고 고민하면 거기에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을 하면 이제 뭐 거의 연말이고 이래서 아마 새해 정도가 돼야 또 좋은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2019년 유튜브나 카페, 제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도전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0년도에는 정말 그 부흥에 보답하는 2020년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